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거에는 5월이면 카네이션 재배 농가들이 단짝 특수를 보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 이 5월 대목은 화훼 농가에게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임과 행사가 모두 취소된 건 물론이고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 그리고 외국산 카네이션의 공세로 화훼 농가들의 표적에선 봄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전국 각지의 관련 행사들은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지난 2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명에 달하는 등 연일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상황인 만큼 가족 모임을 계획하는 국민도 극소수에 그칩니다.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면 바구니나 화분째 카네이션을 들고 부모님과 은사님을 방문하던 모습은 이제 기억 속 풍경이 돼버린 겁니다. 계속 확산되고 거리두기 하면 좀 어렵게 안 되겠어요? 가족끼리 모임도 뭐 자꾸 규제를 하고 하면 좀 안 힘들겠어요? 행사와 모임 취소만 화훼 농가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닙니다. 농가들을 가장 어렵게 하는 건 바로 물밀듯 밀려오는 외국산 카네이션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네이션 시장의 50에서 60%는 중국, 콜롬비아 등 외국에서 값싸게 들어온 카네이션이 차지하는 상황. 따라서 국산 카네이션 시세도 올해 외국산이 어떤 가격에 얼마나 들어오는지가 관건인 실정입니다. 5월 달에는 중국 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우리나라 꽃 보다가 영향 보다가 수입 들어오는 꽃들이 많으냐 안 많으냐 그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등락폭이 이제 많이 영향을 받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나마 생산된 국산 카네이션도 작황 부진이 우려돼 농가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갑작스레 닥친 한파에 올해 생산량이 다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내 생산량이나 출하량은 지금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9월 달에 또 심었을 경우에는 올 1월 달이 너무 추웠습니다. 작황이 좀 안 좋다고 하네요. 30%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얘기를 하고. 업계에선 카네이션 재배 농가 자체도 줄어드는 추세라고 입을 모읍니다. 국민들의 꽃 소비는 감소하고 수입 물량은 크게 증가하는 만큼 농가가 화훼 생산에 투자할 만한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원체 수입 물량이 많아가지고 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해야만이 투자를 하는데 이거 한번 수입 많이 해보면 농사를 갖다가 1년 살기가 힘드니까 카네이션은 조금 이렇게 회피를 하는 모양입니다. 화훼 농가들이 전형에 쉬운 게 그런 쪽이거든요. 블루베리, 산딸기, 토마토 시설은 다 돼 있으니까 안에 작물만 바꾸면 되니까. 실제로 2010년 124.5헥타르에 달했던 국내 카네이션 재배 면적은 2019년 46.9헥타르로 9년 만에 급감했습니다. 같은 기간 판매액은 196억 5,500만 원에서 82억 5,200만 원대로 반토막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농가들은 아직 통계에 잡히지 않은 지난해와 올해 역시 코로나 사태로 재배 면적과 판매액이 감소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호재 없이 악재만 반복되는 상황에서 카네이션 농가들은 이번 주에 수입될 외국산 물량과 시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NBS 김인경입니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의 최저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NBS 투데이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가운데 낮은 가격이 아닌 품질로 승부하겠다는 업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유통업계의 생존 전략이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마트가 이달 초 시행한 최저가 보상 적립제. 매장에서 구입한 상품 가격이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쿠팡보다 비싸면 그 차익을 소비자에게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후 롯데마트 역시 이마트와 동일한 최저가를 보장하고 구매 포인트를 5배 더 적립해준다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최저가 경쟁은 온 오프라인 구분 없이 유통업계 전 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신선식품 중심의 온라인몰 마켓컬리도 60여 개 품목을 최저가로 팔기 시작했고 GS 리테일과 CU 편의점도 채소류 최저가 판매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마트가 경쟁 상대로 지목한 홈플러스는 최저가 경쟁에 뛰어드는 대신 품질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마트가 가격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500개 품목과 자사 상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생수류는 10원, 두부류와 장류는 각각 20원, 27원 등 일부 생필품 가격 차가 100원 미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마트의 최저가 보상 품목 가운데 홈플러스에서도 판매되는 상품 중 42%는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홈플러스가 더 저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업체에서 판매하는 상품 가격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앞으로 가격보다 품질로 차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신선식품 품질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교환 환불해주는 신선 AS 제도 운영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신선 AS는 맛이나 색, 당도와 식감 등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면 구매 후 7일 이내 한 달에 10번까지 교환 환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농수축산물을 비롯해 낙농 육아공품, 김치, 젓갈 등 반찬까지 신선 카테고리 3천여 품목에 적용됩니다. 구매 일주일 이내에 이제 가져오시면은 100% 가져오시는 그대로 교환 또는 환불을 다 해드리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드리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하고의 비교를 했을 때 오프라인 대형마트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신선 상품이기 때문에 그동안 유통업계의 저가 마케팅이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자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시장 주도권을 주려는 출혈 경쟁이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치열해진 저가 경쟁에 뛰어들기보다 품질 개선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차별화된 전략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가격을 계속 다운시키려면 결국은 품질이라든지 기능 측면에서 좀 저하될 수가 있거든요. 소비자의 불만족을 제대로 채워줄 수 있냐 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부상할 수 있겠죠. 초저가 경쟁은 결국은 계속 지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유통업계의 사활이건 생존 전략이 무한 경쟁에 그칠지 품질 개선 등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S 손현진입니다. 2년 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로 돼지를 잃은 양돈 농가들은 오랜 기간 재입식을 하지 못해 경영 악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폐업 지원에 나섰는데요. 피해 농가들은 사육 형태별로 2년치 순수익을 지원받게 됩니다. 김한 기자가 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 폐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 위치한 양돈농가 중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 지침에 해당하는 농가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폐업 지원은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받은 농가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이전부터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정부의 경쟁력 제고 사업 지원을 받은 농가 가운데 사후 관리기관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에게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다만 폐업 지원금 수령 전까지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융자금을 상환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폐업 지원을 받은 농가는 축사 등 사업장을 철거해야 하며 향후 4년간 돼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농가는 사육 형태별로 연간 출하 마리수와 마리당 순수익액의 2년치를 폐업 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하 마리수는 2018년 구제역 발생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김포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ASF 발생 이전 2018년 한 해 동안 실제 사육 출하한 마리수가 기준입니다. 농가는 도축 검사나 계량, 출하 증명서 및 판매 사실 확인서로 출하 마리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마리당 순수익액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직전 5년간 마리당 순수익액 가운데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가격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비육돈을 일관 사육한 농가는 마리당 순수익액 7만 1,898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방역기준 미준수로 ASF나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이 감액됩니다. 한편 정부는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다음 달 15일까지 농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면
일정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15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MBS 김하은입니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의 여파로 오리 사육 마리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오리 사육 마리수는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사육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오리 사육 마리수가 큰 폭으로 감소해 산지 생산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올 1분기 가축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기준 국내 오리 사육 마리수는 391만 9천 마리로 지난해 818만 7천 마리에 비해 무려 50%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통계청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이처럼 사육 마리수가 급감한 것은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로 인한 종오리 사육 마리수 및 육용오리 입식 감소가 주 요인입니다. 이에 더해 지난해 3월 오리 비축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에 따라 농가들이 수급 조절을 실시한 결과 상황이 더욱 꼬이게 됐습니다. AI 생각을 못하고 과잉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물량을 줄여놨는데 거기에 이제 AI가 들어오다 보니까 타격이 더 크게 나온 거죠. 한국오리협회에 따르면 지난 겨울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종오리 및 육용오리 살처분 마리수는 무려 203만 3천 마리나 됐습니다. 예방적 살처분 피해만 해도 127만 9천 마리에 달했습니다. 살처분에 나섰던 오리 사육 농가들은 턱없이 부족한 살처분 보상금으로 인해 생산 기반을 회복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상금이 너무 턱없이 예방적 살처분했다고 해갖고 음성이 나왔는데도 소득안정자금으로 줘야 되는데 생계안정자금으로 주다 보니까 오리를 한번 키우면 1억 가까이를 받는 농가에서 67만 원을 받고 한 달을 버티라 가니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문제는 산지 공급량이 급격히 줄면서 국내 오리고기 비축량도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오리협회에 따르면 주요 오리 계열 업체 7개사의 오리고기 냉동 보유량은 AI 발생 이전 580만 마리에서 최근에는 240만 마리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최근 일부 AI 방역 지역 해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입식 및 출하 정상화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당분간 공급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비축량도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리 사육 기반의 빠른 회복과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김진입니다. 소규모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 농촌 관광에 새로운 장을 열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여행 수요를 농촌으로 유입하기 위해 새로운 농촌 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안전하고 특색 있는 소규모 농촌 관광 콘텐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소규모 농촌 체험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공모해 20개 체험 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농촌 체험 프로그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농촌 관광 트렌드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외여행 수요를 농촌 관광으로 유입하기 위한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여행에 대한 선호도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급증했습니다. 해외여행길이 막히면서 국내 여행이 대체제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8월에서 11월 내 외국인 2,87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여행 선호도는 내국인 기준 2019년 36.3%에서 지난해 87.9%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단체 관광 위주로 설계된 프로그램 특성상 농촌 체험 휴양 마을들은 국내 여행 선호도에 비해 여행객 유치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단체 집합을 금지하면서 정상적인 프로그램 시행에 난항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전국 농촌 체험 휴양 마을들은 2020년 624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9년 매출액 1,047억 원에 비해 423억 원, 40% 급감한 수치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명에서 30명 수준의 단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성격을 가족 단위 등 소규모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맞는 농촌 관광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동물 체험형,
가족 소풍형, 체험 꾸러미형, 차박과 농가 숙박 등 숙박형, 트레킹형 등 다양한 테마 마련에 나섰습니다. 개발 사업에 선정된 20개 마을에는 각각 1,5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올해 중 중간 평가 과정을 거쳐 500만 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체험 휴양 마을들은 단체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족 단위 서너 명이 돼도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자는 거죠. 농식품부가 새로운 농촌 관광 트렌드 마련에 나서면서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의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에 대한 선호도를 실제 수요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강창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기상청은 27일부터 날씨 예보를 기존 3시간 단위에서 1시간 단위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3일간의 날씨 정보를 알려주는 단기 예보는 그동안 3시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를 매시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출퇴근 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비가 오는지 쉽게 알 수 있고 영농 활동과 같은 야외 작업 준비에도 누적 강수량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호우 피해와 연관성이 높은 시간당 강수량을 1시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사전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귀리를 재배하는 농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 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을 통해 수입 피해를 모니터링한 결과 귀리 1개 품목만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귀리 품목에 대한 직불금 지급 상한액은 농업법인 5천만 원, 농업인 3,500만 원입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폐업 지원금 대상 품목은 올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교 급식소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중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해썹 인증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배추김치, 빵류 및 축산물 포장육 등 학교 급식에 주로 납품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해썹 인증업체 650여 곳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우선 3년 주기의 해썹 연장 심사를 조기에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법을 위반하거나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썹 인증업체에 대해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고 모든 해썹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관리 요령도 교육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심각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 대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먼저 전북도는 방문 비자나 고용 허가제 등의 기한이 만료됐으나 코로나19로 출국 기한을 유예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농가와 연결시켜줄 방침입니다. 또한 전북도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주 동안의 외국인 격리 비용 일부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의 송출국 중앙정부 귀국보증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시군의 계절 근로자 도입에 큰 장애물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온실 난방비를 절감하고 재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고효율 단열 소재 에어로겔을 이용한 낙엽 보온 커튼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기존 낙엽 보온 커튼에서 사용하던 폴리에틸렌 발포 단열재와 화학솜을 에어로겔로 바꿔서 단열성은 높이고 난방비는 절감하는 기술입니다. 에어로겔은 머리카락의 1만 분의 1 굵기로 실리카 성분 물질이 성글게 얽혀 이뤄진 신소재로 매우 가볍고 단열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특허 등록하고 신기술 시범 사업으로 올해까지 전국 20여 개 지역의 농가에 낙엽 보온 커튼을 설치해 실증할 예정입니다. 가락동 365 지난 한 주간 주요 농산물 거래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품목입니다. 수미감자 2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4월 17일 5만 700원 최고가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하락 흐름 보이다가 4월 23일 4만 2,700원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최고가 보겠습니다.
4월 17일 55,000원 최고가에서 시작했고요. 이후로 하락 흐름 보이다가 4월 23일 45,0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품목 보겠습니다. 적상추 4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네, 4월 17일 17,200원대 최고가로 시작합니다. 이후로 하락 흐름 보이다가 4월 21일 14,400원 최저가 기록하고요. 이후로 다시 소폭 오릅니다. 4월 23일 16,6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최고가입니다. 4월 20일 15,100원 최저가를 기록했고요. 이후로 소폭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월 23일 18,500원 최고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 상품입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4월 19일 만원대에서 최고가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소폭 하락하는가 싶더니 다시 횡보하는 흐름 보이다가 4월 23일 9,200원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최고 가격 보겠습니다. 네, 4월 17일 11,500원 최고가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소폭 하락하는가 싶더니 4월 21일 1,400원의 최저가를 기록했고요. 이후로 소폭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월 23일 11,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상품 보겠습니다. 조선 애호박 20개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4월 20일 15,200원대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이후로 소폭 하락하는가 싶더니 4월 23일 12,400원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최고 가격 보겠습니다. 4월 17일 16,000원 최고가 기록했고요. 이후로 소폭 하락하는가 싶더니 4월 23일 13,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청양고추 1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4월 20일 28,800원대 최저가를 기록했고요. 이후로 횡보하는 흐름 보이다가 4월 22일부터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월 23일 35,2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최고가 보겠습니다. 4월 19일 32,000원의 최저가 기록했고요. 이후로 소폭 오르는가 싶더니 4월 23일 39,000원 최고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품목입니다. 서량딸기 2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4월 17일 16,600원대 최고가로 시작했고요. 이후로 하향 곡선 그리다가 4월 23일 12,6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최고가 보겠습니다. 4월 17일 2만 원 최고가에서 시작했고요. 이후로 소폭 하락하더니 4월 23일 17,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 상품입니다. 방울토마토 5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4월 17일 16,800원대에서 최고가 시작했고요. 이후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4월 22일 13,300원대에 최저가 기록했습니다. 이후로 소폭 오르더니 4월 23일 14,800원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최고가 보겠습니다. 4월 17일 2만 원의 최고가 시작해서요. 이후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4월 22일 15,000원 최저가 기록했고요. 4월 23일 19,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신고 배 15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4월 21일 82,800원대 최고가로 시작했고요. 이후로 하락세 나타내다가 4월 22일 71,800원대 최저가 기록했습니다. 이후로 소폭 오르면서 4월 23일 76,500원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최고가 보겠습니다. 4월 20일 83,000원 최저가를 기록했고요. 이후로 소폭 오르면서 4월 21일 95,000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후로 소폭 빠지는가 싶더니 4월 23일 88,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농산물 주간 시황 확인해봤습니다. 이상으로 MBS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